의하면 원장님 병원이 위고비 효능 능가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제너리스 일산점은 다이어트약 성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고비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위고비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요. 특히 기존 식욕억제제와 위고비는 대체 뭐가 다른지, 또 위고비가 그 명성과 가격만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식욕억제제와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 병원이 식욕억제제 처방으로 유명한 병원이만큼 식욕억제제와 위고비를 비교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위고비와 비만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존 많이 처방된 식욕억제제와 위고비의 차이 대체 뭔가요? 이전 영상을 통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피하에 주사하는 GLP-1 유사체 주사제로 뇌 포만감 중추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 치료제예요. 반면 일반 식욕 억제제의 경우는 경구 복용하는 알약 형태의 의약품으로 대부분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고요.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위고비는 18개월 정도 투여 시 참 오래 맞아야 되죠. 평균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면 식욕 억제제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한 달에 5kg 정도 감량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위고비와 식욕 억제제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위고비는 아시겠지만 부담이 될 정도로 꽤 비용이 고가인 비만 치료제인 반면에 식욕 억제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 억제제에 비해 위고비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글쎄요, 근래에는 위고비의 부작용 사례들도 꽤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고비 그리고 이전에 삭센다가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식욕억제제가 위험한 약물처럼 대두되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경구용 식욕 억제제는 장기 복용 시 약간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경구용 식욕 억제제와 위고비를 단순히 위험성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두 약물 모두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효율적으로 살을 뺄 수도 있어요. 또 마치 완전 무결한 비만 치료제로 여겨졌던 위고비 역시 최근 들어 위고비를 장기간 다량 사용했던 사용자가 췌장염으로 사망하는 등의 부작용 보고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식욕 억제제가 위고비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위고비 정말 소문처럼 효과가 압도적인 걸까요? 사실 위고비와 경구용 식욕 억제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서 압도적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투여 기간과 이에 드는 비용을 살펴보면 과연 비용 및 시간 대비 위고비가 경구용 식욕 억제제에 비해 효율적인가 하는 측면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위고비와 경구용 식욕 억제제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 비만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이후에 비만 치료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다이어트 약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내 BMI 지수가 얼마인지, 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은 없는지, 주사제를 선호하는지, 경구용 약물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비만 치료제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치료제 사용 중에서도 정기적인 체크업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제 유형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비만 상태, 건강 및 성향에 따라 주사나 약물로 비만을 치료하기보다는 시술 장비를 이용해 국소 부위 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니 꼭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이후에 나에게 맞는 비만 개선 방법을 찾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문에 의하면 원장님 병원이 위고비 효능 능가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라고 들었어요. 우리 뿌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그 노하우를 살짝만 공개 가능하실까요? 네, 맞아요. 저희 제너리스 일산점은 다이어트약 성지 맞습니다. 간단히 실물 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제너리스 비만약은 다른 병원들처럼 단순 일괄 처방이 아닌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은 이렇게 보이다시피 크게 메인 약과 슬림S 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인 약을 보시면 주마다 처방이 다 달라서 한 달 처방 받으셔도 주별로 약이 달라지고요. 하루에 3번 복용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대략 8시약, 12시약, 4시약 등으로 하루 4시간 간격으로 3회 복용해 주시면 되세요. 이 메인 약은 단순 식욕 억제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대사율을 높여주는 약과 붓기를 빼주는 약들이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3번이 다 다르고 이 하루 3번을 꼭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으세요. 다음 슬림 S약의 경우에는 하루 2번 식전에 복용하시도록 되어 있는 음식물 흡수 억제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름약,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 복합 음식물 흡수 억제제 등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조합이 된 저희 제너리스 비만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대략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달에 5kg 정도 감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감량하시는 약을 목표 체중이 될 때까지 복용을 하시고 추후에 요요 예방을 해주는 유지약 등의 별도로 구성된 약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위고비와 식욕 억제제에 대해 자세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다이어트를 위해 비만약 처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